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사닥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자, 힘들었던 2주가 지나갔고요. 이제 10월 말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주가 이번 주인데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벌써 11월. 와, 완전한 연말이네요.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날짜가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날짜가 우리가 빨리 흘러간다고 느끼는 만큼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의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 딱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게 교과서적인 혼조세예요. 일단은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코스피 수급은 괜찮지만 코스닥 수급이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코스닥이 1, 2%대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엔 거기에 비해서 뭐 1% 정도 빠졌다가 다시 0. 몇 %대 하락으로 마감한다든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과는 좀 흐름이 다르다는 거, 요건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굉장히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할지 아닐지 정도만 우리가 좀 점쳐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장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재밌는 내용들 지켜보면서 일단은 우리 포지션을 다시 완화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타이트하게 쪼아서 가야 될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특이점이 없었고 그럼 이제 이번 주 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의 부양책 부분,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좀 거의 사라져 간다라고 생각해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뭐 결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하자 얘기는 하는데 결론이 안 나오죠. 네, 정쟁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미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통과될 거라고 이제 아니면 새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밀어 올리겠죠.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딱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당선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진행하기 딱 좋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취임을 한 다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가 연임을 한다면 이제 연임이 확정된 이후부터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쟁에 막혀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줄이 3km예요. 야, 인구수가 다르다 보니까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죠? 11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미 대선에서 112년 동안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역사가 긴 시간 동안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면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참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그런 재밌는 속설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참여를 했을 때 집계 끝나는 데까지 완벽하게 집계가 끝나는데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많은 비중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계에서 예상을 하는 출구조사와는 결과가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씨는 또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건 조작이라 하고 이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상황이 11월 가득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우리 전두엽을 탁 치고 지나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좀 시끌시끌 하겠구나. 이거 그냥 투표 끝난다고 끝나지 않겠구나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원화 강세고 달러 약세의 흐름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죠.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는 거는 한국이 뭐 굉장히 대단해서 나오기보다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보통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게 우리 원화 가치죠. 그래서 같이 딸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미대 선부분에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율은 어느 정도 항상 박스권을 만들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슬슬 한 최저를 한 1,100원에서 한 1,060원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오겠거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현재 원화 포지션으로 투자를 넣어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투자 수익 플러스에서 환율 차이까지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했던 결국 환율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경제 상황에서 그 특정 국가가 큰 타격을 입는다던가 이런 큰 변동만 없다면 항상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잣대를 들여다봤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 1,100원 완전 초반이나 1,100원에 가까워지면 이제 더 이상 환율이 이렇게 꺾이는 환율 메리트는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외국인 투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연말도 맞물려 떨어지고 해서 지금 환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머릿속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장 해외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가더라도 그 반등장 분위기를 한국장은 못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장만 따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위안화도 같이 꼬꾸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아시아의 가장 가장 중요한 두 주축 신흥국의 가장 두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환율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추이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나중에 튀어오르는 속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건 좀 염두에 두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스크 중에 하나로 좀 꼽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꺾였을 때가 우리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이슈에서는 주말간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말 한국 재계의 거목이었고 한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이제 삼성의 거목이었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뭐 유명했던 말씀도 많았었고 참 루머도 많았었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고 이제 거의 코마 상태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라 조금 이제 재기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긴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타계를 하셨다는 이야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속이 이제 뭐 아무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 다른 걸 떠나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다 보니까 다른 걸 내려놓고라도 애도를 하는 마음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워낙에 큰 그룹사다 보니까 이제 지분 관계 부분 조금 머리가 복잡할 여지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물론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데부터 지금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지낸 기간 동안 뭐 결국은 상속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분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분 때문에 무언가 튀어오를 종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제 삼성물산 아니면 뭐 호텔신라 그리고 뭐 삼생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하게 꼽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잠깐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해서는 조금
진입을 자세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캘핑으로 발라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파동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 너무 공격적인 투자의 소스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증시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요하게 그리고 이번 주 좀 주요하게 볼만한 종목으로 따로 꼽아드리는 게 컬러레이 이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항상 보는 패시브 종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빠르게 종목들 일봉상 추세선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리뷰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중국주들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하되 지금은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초가부터 갭비어서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안 오니까 그냥 이별을 하면 되고요. 주면 잡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주요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DB하이텍, SNS텍, 네페스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체크해 보게 되면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고요.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수급 흐름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죠? 딱 보이시죠? 지금은 개인만 너무 사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기 평선에서 짧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쭉 밀어올리는 흐름은 훨씬 더 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선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가 밀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됩니다. 29,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10% 정도도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만약 지금 장기 평선 구간에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급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이제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철저한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 힘이 안 붙죠. 네, 그래서 일단은 SNS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약세 영향이 많다고 봐야 돼요. 코스닥 우량주나 아니면 수급 좋은 종목들도 지금 튀질 못하거든요. 지수 약세라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주체가 굉장히 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매수가 다시 달라붙고 있는데도 아직은 튀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번 구간에서 좀 돌려세우는 자금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번 주는 기대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하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급 흐름은 꼬이지 않았다. 다만 코스닥 약세가 변수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페스도 마찬가지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자금 흐름상에서 기관의 자금들 아직 뭐 모두 빠져나갔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호적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 요즘에 만들고 있는 큰 박스로 봤을 때는 박스권 최하단에 가장 가까운 구간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박스권 최하단을 우리가 꼽아보자면 26,700원, 27,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 가까워졌을 때는 한번 스윙으로 대응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 리뷰도 했었고 이번 주에는 반등점이 되어주기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 흐름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정말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100억씩 때려놓고 있으니까 무자비하게 정말 돈으로 플렉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힘이 좋구나. 이번 구간에서 밀어 올리게 되면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번 주 도와준다. 그냥 뭐 너무 안 좋아도 돼요. 적당한 선에서만 도와주게 되면 그래도 70만원 정도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섹터 2차 전지 배터리의 삼성 SDI 마찬가지로 수급 흐름 돌아오죠. 이번 주에 지수 흐름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 조금 우리 즐겁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도와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조금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된 거에 비해서는 개인 매수세만 붙고 외인이랑 기관 매수세가 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힘이 붙어주지 않아서 조금 밀릴 수는 있다 당분간. 그 대신에 실적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대형주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게 발표되고 나서 1, 2주 정도 이후에 본격적인 파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구간을 잘 보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섹터의 풍력인 유니슨 상금 M&T 그리고 케이블 섹터 KT 서브마일 한국선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섹터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그리고 수소 섹터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코스닥의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이제 수급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분봉에서 보이는 자금 흐름 포인트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봉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은 그린 뉴딜 섹터 지금 당장 실적으로 꽂히는 종목들 정말 얼마 없다. 지금 주가가 실적만큼 반영이 돼서 가고 있는 종목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 매매할 때 항상 특징적 거래량 꼽아 보잖아요. 자, 특징적 거래량 이 친구는 당장 최근에 급등한 봉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나온지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만 주 정도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 포인트가 최근에 완전한 매도봉만 시초가를 띄운 다음에 떴어요. 빠지면서 이런 봉이 떴어요. 이런 거는 자금을 정말 강하게 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추세가 쭉 빠지면서 데드캣이라고 하는 중간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래 구간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지지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디로 봐야 되냐? 거의 4,000원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좀 소액으로 물려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물려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절선은 굉장히 좀 1차 구간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일단은 4,560원에서 4,600원 정도 되는 여기를 한번 이탈하게 되면 4,000원까지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구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의 풍력 섹터인데 코스닥 종목이라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또 같이 꺾일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징적으로 유니슨만큼 자금 빠져나가는 흐름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쉬어가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 상금 M&T 마찬가지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KT 서브마린과 한국선제 그리고 대한전선 요 세 개가 이제 케이블 섹터에서는 주요 종목으로 꼽는데 확실히 이쪽 섹터가 매력이 있고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 추진이 될수록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회사 인수합병 소식이 지금 섹터 주요 세 종목 중에 두 종목한테 나왔어요. KT 서브마린도 그렇고요. 대한전선도 그렇고요. 한국선제 빼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파동이 이제 거래량이 엄청 큰 이슈다 보니까 당연히 터지죠. 그래서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상 그냥 눈으로 봐도 조금 다른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봉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기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다시금 여기 이제 앞에 만들었던 거대 거래량으로 만들었던 이 친구의 이 하단선을 다시 깨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장기평선 다시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해서 지켜보시면 좀 재밌는 뉴스와 함께해서 재밌는 타점 잡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선제는 마찬가지로 섹터 강세가 보이게 되면 재료가 달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재밌는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섹터,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 유니슨에 나왔던 봉과 일단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봉들은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한 매집봉일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작업이 끝나고 빠지는 걸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상한가를 밀어 올리다가 지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사실은 완전하게 빠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신 우리가 조금 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친구가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좀 규칙적인 박스권을 만들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선은 7,030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거. 누리텔레콤은 이 부분을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친구는 지금 자금 흐름에서 굉장히 좀 빠지는 자금들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지만 완전하게 밀어넣는 자금도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박스를 만든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봉상 20선 추세를 안 깨트리는 게 좋지만 여기를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은 깨트리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600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맥점, 한 2,500원 정도가 가장 좋겠네요. 2,500원 정도를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 자금 흐름에 외국인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급받고 있고 그때 과대 낙폭을 보인 이후부터 쭉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 수소 경제의 가장 중심축이 되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 이런 수급을 받는 종목들은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를 어디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만들어놨던 이 바닥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2,000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구간이 지지받기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같은 수소 섹터에 있는 주요 종목으로 꼽히죠. 수급 상황상으로는 한동안 정말 애매하게 흘러가다가 지금도 완전히 돌아선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장기 추세선을 만나게 되면서 상바닥 만드는 기술적 흐름으로 만들고 다시금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트라이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 지나고 있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장기 우량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다 뭐 크게 특이점이라고 할 건 딱히 없는데 이마트, 뭐 원방텍,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통방 통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가치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계속 흐를 때 특히나 바이오 종목은 이슈가 없을 때 워낙 재미가 없어서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많이 흘러주면 많이 할인해주고 그러면 하죠. 근데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매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매수 계획을 무작정 사게 되면 너무 높은 평단으로 해서 내가 이미 매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음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밀렸을 때 편안하게 우리가 줍줍줍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 투자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그 다음으로 지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제 43,000원대 거의 이제 근처까지 다 돌아왔어요. 차트상 배열도 이미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외국인이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재밌는 관심을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반등을 보일 여지는 굉장히 많은데 결국 우린 가치 투자니까 기술적 매매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 건 아니니까 매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샀던 자금에서 평단 대비 이제 7%에서 10%가 빠졌을 때마다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가 첫 매수를 요 구간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뭐 러프하게 생각해서 한 55,000원 그 다음 매수, 5만원 그 다음 매수, 45,000원 그 다음 매수, 4만원 그 다음 매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적금 쌓듯이 계속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이게 가치 투자 매수 기법이기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버티다가 지금은 자금 이탈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봉상 장기 평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1선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누르는 상황에서 자금 이탈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다시금 한번 좀 눌렀다 가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여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증여였고 자녀들한테 주식 증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증여가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는데 증여가액을 평가를 하는 기준은 거의 한 2달을 좀 넘는 기간을 앞뒤로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언제까지냐?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조금 이 친구는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는 좀 생각해 둬야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주가 뭔가 이제 딱 떨어지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었을 때 대개의 이제 주식 투자들의 선택은 이게 증여 이슈가 있으니까 이 세금 부분에서 탄력을 지금은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구간 내 공략하는 자금들은 보통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장기간 한 달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겠구나. 그러면 고점은 여기 저점은 여기로 만들어서 박스권을 만들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단기 추세를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익절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장기 추세로 지금 우리가 목표가로 보고 있는 여기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까지 가는 걸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트로젠 이마트는 봤고요. 원방테크는 이번 주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금 흐름상으로도 좀 재밌고 차트 배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어차피 시간을 들이면 재밌
재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가 되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늘 지분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스윙으로 매수를 진입한 이후에 지금 평단이 한 요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평단 근처 혹은 이제 매수 이제 뭐 살짝 약수익 정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뭐 흐름 재밌을 것 같고 연말로 갈수록 또 재밌는 여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스윙 종목 좀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지수 영향으로 한번 단기 손절선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가서 기계처럼 지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털어내셨을 텐데 저희 수달 패밀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너무 괜찮아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박스권은 지수가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요 밑에 정도까지 한번 밀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 이슈가 한번 크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다시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강한 악재가 발생했던 낙폭 부분은 다 만회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추세상으로는 지금 앞에 만들어놨던 이 저점이 무너지면 좀 한동안 흐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IT의 대장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금 흐름에서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큰 자금들이 연달아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 관측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상매도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장기 평선까지 쭉 밀 수 있겠죠. 그래서 32만 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이 다가오는 이제 28만 원 구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 추세상은 조금 네이버가 더 우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도와준다면 마찬가지로 좀 튀어오를 여지도 많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네요. 5G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KMW 지금 이제 8시 40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KMW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쭉쭉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는 수급 상황이 좋지만 코스닥 힘을 못 쓰죠. 쭉쭉 밀립니다. 장기 평선을 결국 만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차로 짧게 대응을 했던 구간은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바로 이 19,500원부터 우리가 대응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요 바이오 종목들 SK케미칼 수급 흐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수급 흐름에서 특이점이었고요. 합병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 뒷받침된 것도 있고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수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우리가 재밌게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파동을 보여준 녹십자 외국인 매수세가 기관 매수세와 함께 완전 특이점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특이하고요. 그러면 다음 파동을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등 차트에 굉장히 전형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V자로 꺾이고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딱 전형적으로 눌림목을 굉장히 크게 만든 구간에서 한번 올리다가 다시금 쌍바닥으로 내리고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되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 이거는 정말 강한 신호인데라고 생각해봐도 좋은 그런 차트 파동입니다. 그래서 워낙 대형주라 급등주처럼 움직이진 않지만 이게 또 급락하는 거 보면 급등하는 거 보면 이게 거의 급등주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매매 좀 기준이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져놀기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워낙 좋아서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께는 한번 공유를 드렸죠. 바이오 종목들 지금 수급 상황 쭉 봤을 때 알테오젠 정말 좋다라는 거 눈으로 봐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수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금이 쏠리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은 호재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자금 흐름은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다음 파동으로 상승을 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추세선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타점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송화젠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우리가 지켜봤었던 녹십자에 발생했던 파동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강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을 손절 구간으로 짧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큰 수익 노리기도 조금 재밌는 구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상한
수상한 반응 그리고 수상한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외국인 매수세 오랜만에 조금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붙으면서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마다 이렇게 끌어올리죠. 이런 포인트들은 무언가 우리 그때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뭔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월요일을 맞아서 우리 전체 패시브 종목들 추세까지 싹 다 짚어봤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